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26번부터 같이 볼게요. 실수 AB에 대해서 A 연산 B, 보통 이렇게 새로운 연산 정의할 때는 A 연산 B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줘요. A 연산 B를 내주면 그게 루트 2의 A, B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래요. 그랬을 때 X 연산 X랑 4 연산 X랑 X를 다 더해서 그게 는 0이 되더라. X 값이 얼마냐? 모두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별다른 풀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A 자리 B가 들어갈 자리에다 각각 X를 대입해 주시고 여기는 4랑 X를 대입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XX 대입한다고 치면은 루트 2의 X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이 자리는 루트 2의 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4X는요 4 넣고 X 넣고 4 넣고 X 넣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4 루트 2의 X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X 하고요. 이렇게 는 0이 된대요. 보자마자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챙챙 엎어주시고 나머지 애들을 보니까니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얘는 0인 건데 내림차순 정리를 새롭게 좀 해본다고 치면은 루트 2의 x 제곱에 마이너스는 좀 이따 쓰시고 4 루트 2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4는 0이야 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정리해주면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최고차 한계에서 루트 2인 거 꼴보기 싫죠? 양변을 루트 2로 나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양변을 루트 2로 나눴을 때 x제곱에 더하기 4 빼기 루트 2 x의 마이너스 2 루트 2 되나요? 헷갈리시면 루트 2분의 1을 양변에 곱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루트 2분의 1을 양변에 곱했다라고 처리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어떡할래? 인 건데 인수분해를 원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근해 공식이죠. 인수분해가 왜 안 되지? 짜증나게. 하루트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루트 2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근해 공식 합시다. 근해 공식 이용해 주시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고 8루트 2라고 처리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너무 꼴보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죠. 정리해 주시면 2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4에 더하기 루트 2에 뿔마에 루트에 요 안에서 전개될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요 녀석 전개되면서 4, 4, 16에 마이너스 8루트 2에 더하기 2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8루트 2를 더해줬다고 치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남은 게 16 더하기 2에서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남겠다. 됐나요? 그럼 이제 3 루트 2가 되는 거죠. 루트 18이라는 게 9 곱하기 2니까 이게 3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렇게 바꿔 쓸까요? 이 자리가 3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 뿔만도 왜 플러스로 바뀌었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최종적인 답은 더한 거 하나 써주시고 뺀 거 하나 써주셔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다. 더한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x는 2분의 쟤네들이 더했으니까 4루트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2인가요? 이거 하나 나올 거고요. 또는 x는 마이너스인 케이스라고 보면 마이너스 2루트 2가 됐을 거니까 뒤에 자리가 분자분모를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답 이렇게 나오겠다. 됐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의 공식을 하셔야 되겠다. 인수분해를 기대하는 건 좀 힘들고요. 2의 33번 보겠습니다. 2x제곱에 더하기 6x의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요. 2에 2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6에 2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세팅에서 자주 쓰는 아이디어는 원래 근각에서의 관계긴 해요. 근데 지금 얘는 근각에서의 관계랑은 좀 거리가 있겠습니다. 더하거나 곱한 걸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천적인 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근이 뭐지? 근이라는 건 주어진 방정식에 그 근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지? 참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고 이 자리에 베타를 대입한 게 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할만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실제로 알파를 집어넣어 보시면 2알파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이런 게 이제 성립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성립해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베타 제곱에 6베타에 마이너스 9는 0이 성립해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좀 써먹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써먹기에 좀 솔직히 좀 곤란한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변화시켜 줄 겁니다. 이 식은 전개해 줄 거고요.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좀 엮어주려고 해요. 그렇게 좀 엮어보시면 이렇게 분배해 주시고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4알파 제곱에 12알파가 될 겁니다. 4알파 제곱에 12알파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2베타 제곱에 6베타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죠? 앞자리는 요 녀석 2로 묶어보세요. 2로 묶어주시면 2알파 제곱에 더하기 6알파가 되고 뒤에 그냥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묶어보면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식을 보시면 답은 보이죠. 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는 얼마? 넘기면 9겠지. 그러니까 요 자리 9. 요 자리도 마찬가지로 2베타 제곱에 더하기 6베타는 요거 넘겨주시면 요거 9겠죠. 됐습니까? 요 자리 9겠죠. 답은 그래서 2 곱하기 9에다가 9 더하는 거죠. 93, 27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근을 찾는다라는 컨셉보다는 근이라는 게 원래 의미하는 게 뭐더라?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참이더라 라는 그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근이라는 녀석의 뜻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40번. 도형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고 BC의 길이가 4가 되는 2가 되고 4가 되는 이런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만큼이 2, 요만큼이 4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가 있고 꼭지점을 각각 A, B, C, D라고 잡기로 하고요. 자, 직사각형 ABCD의 대각선 BD 위에 한 점을 꼭 잡아놓고 걔를 O라고 하고 너 O요, 넌 O요 이렇게 해놓고 점 O에서 내변 A, B, B, C, C, D, D, A 위로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려서 P, Q, R, S라고 놓도록 합니다. 또 이렇게 평행한 직선 하나 선분 그어놓고 평행한 선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밍 해주면 되겠죠. 너가 P, 너가 Q, 너가 R, 너가 S. 이렇게 직각입니다. 표현은 다시 하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잡아놨을 때 사각형 APOS면 APOS니까 이쪽 부분이겠네요. 이쪽 부분 APOS가 있고 또 사각형 OQCR이면 이 자리네요. 그죠? OQCR 이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했더니 넓이가 3이래요. 이렇게 됐을 때 또한 AP의 길이보다 PB의 길이가 어디 있어? PB의 길이가 더 길 때, 이렇게 될 때, 그때 AP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미지수를 세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지수를 세팅하셔야겠어요. 세팅 문제입니다. 적당한 미지수들을 변의 길이를 나타내도록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세팅할 방식이 있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고요. 편하게 잡으면 AP의 길이를 그냥 X라고 놓고 AS의 길이를 Y라고 놓는 거지. 이렇게 놓는 거 어때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럼 자연스럽게 사각형 AOPS, APOS의 넓이는 XY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잴 수 있겠어요? 4에서 Y 뺀 거.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4 빼기 Y. 그죠? 이만큼이 2니까 2에서 X 뺀 거.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 2 빼기 X.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겠죠. 여기를 각각 XY라고 놓으면 자연스럽게 4-Y와 2-X라고 놓을 수 있겠다. 따라서 사각형 OQCR의 넓이는 얘네 둘이 곱한 거. 따라서 2-X랑 4-Y 곱한 거라고 이 자리를 처리해 줄 수 있겠다. 더했더니 3이더라. 그리고 AP의 길이보다 PB의 길이가 더 크다라는 게 X보다 지금 이 세팅으로 보자면 2-X가 더 크다라고 처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 진도 나가면 넘어가서 2X가 2보다 작다.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 요 조건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됐어요. 이래놓고서 X 얼마임이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된 거죠. 문제 커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미지수를 주시고 그 미지수를 한 번 더 정리해 본 겁니다. 까만색으로 써져 있는 게 문제에서 나타낸 맥락들이고요. 그 녀석을 세팅한 XY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본 거예요. 됐죠? 그럼 계산할 소요들이 있겠다. 어디? 요거 계산하셔야지. 얘네들 더한 게 3이잖아. 그지? 써보겠습니다. XY에 더하기 전개해 볼게요. 8 4X 2Y 더하기 XY 했더니 3이야가 됐네요. 그죠? 네. XY에 대한 정보가 더 없나? 조금 부족하긴 한데. 조금 부족하긴 한데 AP의 길이를 더했더니 3이더라. 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잠시만요. 내가 요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문자가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기깔난 걸 하나 찾았어요. 이것만으로 하면은 비비적대다가 계산이 안 될 건데 내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될 줄 몰랐는데 보통 내가 이제 고3 애들이나 재수생 수업할 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이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도형이나 혹은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 수 또는 식을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한단다. 지금 상황이죠. 그죠? 도형이나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수 또는 식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야. 좀 큰 맥락입니다. 그죠? 이거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몇 가지 레파토리들이 있어요. 이때 써먹는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수 또는 식을 끄집어내겠어. 그지? 가장 자주 쓰는 맥락이 두 가지가 있으니 요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첫 번째가.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찾는 편이에요. 두 번째 닮음은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닮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프가 있어. 도형이 있어. 거기서 내가 식을 만들어야 되거나 뭐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러면 피타를 쓸 수 있으면 써야지는 잘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닮음 생각을 잘 못해요. 닮음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쌤 뜬금없이 이 문제에서 닮음을 어떻게 써먹죠? 자 생각해 보시면 이 직사각형에서 대각선 위에 한 점 찍어놓고서 찍찍 선분 그어놨는데 다 평행한 거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 길이의 비가 여기가 2대 4잖아요. 1대 2죠. 그럼 이 직사각형도 2대 4, 즉 1대 2 아닌가요? 닮음이니까요. 그렇겠죠. 요거 하나를 써먹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과 마음 먹지 않는 것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치 차이가 확 나요. 어쨌든 그래서 요 얘기가 아마 반복될 겁니다. 왜냐면 이 얘기가
일반론이라서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하나에 딱 매몰시킨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써먹는 얘기라서 이 얘기를 또 반복할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몇 번 반복하면서 또 얘기를 할 아무튼 그렇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요만큼의 길이가 방금 세팅한 요 방식대로 하자면 2-x였을 거고 요만큼이 y잖아. 1대2라고. 요 길이의 비가 1대2라고요. 그 생각을 하시면 x, y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가 더 나오죠.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쑤셔 넣으시면 x든 y든 하나의 문자로 정리가 가능해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닮음에 관련된 얘기를 좀 따로 빼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이야. 그래서 이 직사각형은 세로대 가로의 길이의 비가 1대2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PB의 길이와 BQ의 길이의 비도 1대2가 될 텐데 걔네들이 각각 2-x고요. y였어요. 그게 1대2라고요. 괜찮나요? 계산을 이어나가 볼까요, 그러면? 뭐 잘하시는 거 이거. 얘네끼리 곱하고 얘네끼리 곱한 게 같아요.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y는 2에 2-x가 되는 겁니다. 즉 4-2x가 된다는 얘기고 즉 위의 식에서 y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주시면 이 식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죠. 그럼 x 값을 찾을 수 있겠죠. 방정식 풀이가 돼버릴 테니까. 괜찮나요? 해볼게요. 자, 그랬어요. 집어넣어 보죠 뭐. y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요거 다 집어넣어 보시면 x에 4-2x에 8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2에 4-2x에 더하기 x에 바보 xy 두 개인데 두 번 쓰려고 그랬네. 여기 xy 두 개 있으니까 요거 xy거든요. 두 배 할게요. 그냥 똑같으니까 는 3 해주시면 되겠다. 전개하겠습니다. 8x에 4와 x제곱에 더하기 8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8에 더하기 4x 는 3 제낄 거 제껴주시고 4x도 제껴주시고 남아있는 게 결국 뭐니? 마이너스 4x 제곱에 더하기 8x 너무 와잇 해서 마이너스 3은 0. 꼴배기 싫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3은 0. 인수분해 될까요? 잘 돼요. 그죠? 둘둘 뭐 1, 3 해서 마마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네. 더 나아가 보시면 2x-1과 2x-3의 곱이 0이다가 될 건데 x자리는 따라서 2분의 1이거나 또는 x자리 2분의 3일 텐데 앞서 우리가 정리해 놓은 조건에 따라서 그죠? x1보다 작아야만 하니까요. 요 녀석을 채택해 주시고 요건 좀 버리시면 되겠다. 답은 얘기했다. 그래서 끝.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를 좀 뭐 외우라까지는 말 안 할 건데 요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써먹는구나 정도로만 한번 머릿속에 발자국 하나 남겨두시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거 말고 하나 또 있는데 아까 질문 받으면서 생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또 있네. 일반론 하나 더 있어요. 넘어가서 이어서 42번도 보겠습니다. 이런 비율 얘기하는 것도 내가 좀 할 말이 좀 많아서 일단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부터 보시면 어느 미술관에서 입장료를 X% 인상을 한대요. 그럼 관람객 수가 EX%가 감소한대요. 그랬을 때 총수입이 28% 감소했대요. 그랬을 때 X의 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내가 해드릴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런 증가하고 감소하고 퍼센트가 어쩌고 저쩌고가 여러분들한테 일상용어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 정도에서 그냥 문제가 진행이 돼 버리거든요. 니네 퍼센트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 따로? 없을걸. 그냥
그냥 퍼센트 하면 그냥 뭐 백분율 뭐 이런 거 그지? 그냥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왜냐면 일상 용어에서 이미 충분히 쓰던 거니까. 난 그거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퍼센트가 영어로 쓰면 요거예요. 좀 딴소리 살짝 하고 넘어올게요. 퍼센트는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합성어입니다. 퍼와 센트예요. 몇 퍼, 몇 퍼? 그 퍼. 맞아. 퍼. 나누라는 거지, 그지? 센트가 뭐예요? 그런 거 몰라요? 그 영화사 두루둥 뚜떤 떠러던 딴딴딴딴딴 할 때 여기 쓰이잖아. 뭐 20세기 폭스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21세기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 세기가 영어로 센츄리잖아요, 그죠? 센츄리에서 뒤에 우리 빼보세요. 그럼 센트죠. 센트야. 센트는 100을 의미합니다. 나누기 100이란 뜻이에요. 몰랐지?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건 나누기 100하라는 의미예요. 100%는 그래서 뭐냐면 1을 의미해요. 50%는 그래서 100으로 나눠서 2분의 1을 의미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배웠잖아. 당연히 모르지. 근데 퍼센트라는 의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나누기 100이다. 나누기 10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그래요. 본래 의미가. 그럼 여기서 입장료를 X% 인상한다는 건 뭐야? 100분의 X만큼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솔직히 난 불편한 게 있어요. 인상한다라는 게 뭐야?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이런 퍼센트로 비율로서 적용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시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예시입니다. 10,000원짜리 티셔츠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뭐 잘 팔리나 봐. 그래가지고 가격이 10%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인상했습니다. 가격이 인상했습니다. 등등등. 그지? 다 똑같은 맥락이니까요. 그 얼마가 되는 거죠? 얼마가 됩니까? 11,000원이 되겠죠. 그지? 1,000원 더 받네요. 이 계산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보통? 머릿속에서 내가 이게 10,000원이 11,000원이 된다라는 요 과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정리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10%를 따로 계산합니다. 10%가 뭐지? 10분의 1이에요. 그죠? 퍼센트가 100분의 1이라니까 나누기 100이라니까 100분의 1이라니까 그래서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이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계산을 거칩니다. 10,000원이 원래 있는데 거기에다가 10,000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00원이 추가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많이들 계산을 해요. 오케이? 비슷한 계산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계산으로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짜리 뭐가 있는데 뭐 이벤트를 한대. 쿠폰을 준대. 10%짜리 쿠폰 준대. 그럼 10%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0%가 감소해요. 뭐 인하해요. 가격을. 뭐 등등등 할 수 있겠죠. 그럼 얼마예요? 바로? 9,000원이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게 9,000원이 된 과정은 또 어때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죠? 원래 10,000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10% 감소한댔으니까 10%를 따로 계산해요. 10%가 그럼 얼마야? 똑같지 뭐 1,000원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계산 결과를 써요. 빼서. 그죠? 이렇게 계산해 버릇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 영역에서 쓰는 건데 수학에서는 특히나 문제로 제시되는 유형 문제들에서 이런 비율 문제들은 있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대체로 반복되고 계산이 복잡해지기 마련이라 그걸 지금처럼 하면 10%를 따로 계산한다. 그 다음 더하거나 빼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자체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10%가 증가한다를 10%가 증가한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110%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럼 110%가 된다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110%라는 건 퍼센트라는 그 표현을 없애버리면 1.12 된다잖아요. 그죠? 100분의 110이니까 1.12 된다. 이 말은 1.12 된다라는 건데 1.1이 된다는 걸 조금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1.1배가 되는 겁니다. 1.1배. 그러니까 곱하기 1.1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뭔 차이가 있는데요? 뭔 차이가 있냐면요. 그냥 곱하기 1.1 하면 돼요.
10%를 따로 계산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곱하기 1.1 끝 이렇게 처리한다고요. 두 개의 메커니즘을 한 번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대단한 거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는 계산에서는 엄청나게 큰 위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얘가. 하나 더. 10%가 감소한다는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죠? 뭐가 된다?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건? 그지? 90%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문제가 쉬워진다고. 90%가 된다라는 건 뭐야? 100분의 90, 즉 10분의 9, 즉 0.9가 된다잖아. 그걸 좀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0.9배가 된다. 0.9를 곱한다 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들이 상당히 심플해져요. 요거는 앞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별거 없을 건데 2학년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그 비율 관계로 설명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지수 로그 이런 거 배워요. 그때도 써먹을 거고요. 로그 할 때도 이런 아이디어 써먹으실 거고요. 또 하나가 나중에 수열이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그때도 등비 수열이라는 게 그때 또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한 게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발자국 정도 남겨놓아라. 발자국 정도만 좀 남겨놓으셔라.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 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라고 해요? 100분의 x가 인상된다. 더해지는 거죠. 그죠? 100분의 x가 더해지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1 더하기 100분의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세요? x자리가 숫자였으면 좀 더 쉽게 얘기했을 텐데 20%가 인상돼.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나는 얘 120%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럼 1.2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100분의 x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100분의 x가 된다. 즉 1 더하기 100분의 x 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자리는 1 더하기 100분의 x가 곱해져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감소한다. 만약에 x자리가 20이었으면 40%가 감소하는 거니까 60%가 된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그게 0.6배가 된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또 x 때문에 좀 불편하니까 그게. 일단은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100분의 2x만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줄어든다는 건 원래 있는 양에서 줄어드는 거니까 100분의 2x, 1-100분의 2x가 곱해진다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x라는 표현보다는 이건 곱해진다. 이만큼이 곱해진다. 이거 곱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존에 수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기존 수입이. A라고 봅시다. 무의미해요. 사라질 거예요. 기존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을 벌었었는데 거기서 입장료가 요만큼 곱해지고 관람객 횟수가 요만큼 또 곱해질 거야. 그럼 바뀌는 수입이 되겠죠. 바뀐 수입이 되겠죠. 이게 기존 수입이고 그럼 바뀐 수입은 중간에 이 짓을 해서 바뀐 수입은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 1-100분의 2x가 곱해진 겁니다. 이게 바뀐 수입이 될 건데 그 바뀐 수입이 얼마가 된다고요? 기존 수입에서 28%가 감소한다고요. 이것도 고지고대는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2%가 된다죠. 이해가세요? 이것도 그냥 28%가 감소한다를 고지고대로 보지 마시고 72%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2%가 된다는 얘기는 0.72배가 된다. 0.72를 곱한다. 어디에? 기존 수입에 0.72를 곱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첫 술에 배부르기 힘들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앞으로 많이 만나실 겁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흔치 않은 문제긴 합니다.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이런 게 더 많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해 주실 수가 있겠다.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는 바로 제끼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A는 그냥 뭔가 마중물이랄까? 기본이 그냥 깔아놓는 기존 수입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뀐대. 근데 그게 기존 수입의 0.72배래. 이런 식으로 깔아두시고 양변 A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나요? 여기서도 계산 좀 편하게 하시려면 양변에 100 곱하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수 좀 나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꼴배기가 싫어요. 그래서 실제 계산으로 넘어가신다면
A는 소거해 주시고요. 양변에다가 100을 곱해 주시면 100 말고 만을 곱해야겠다, 야. 그러니까 100 곱하고 100 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100 곱하고 100 곱하면 이 자리가 이제 x 플러스 100 이렇게 됐을 거고, 이 자리는 2x 빼기 100 됐을 거고, 이 자리는 100 곱했으니까 7200 뭐 이렇게 됐겠죠. 요거 푸시면 됩니다. 요거 푸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요거는 한번. 안 풀었던 분들은 전개하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양변 2로 나누고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좀 지울게요. 지금은 이렇게 한 번 정도 등장했는데 나중에 가면 비율 관계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뭐 필터가 있대. 공기가 안 좋아서 그 필터를 통과시키면 기존의 미세먼지의 90%가 제거된대. 그래서 기존의 미세먼지의 99%를 제거하고 싶으면 이 필터를 몇 번 통과시켜야 되냐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때 이지 다시면 됩니다. 90%가 제거돼. 아, 그럼 10%가 되는 거구나. 한 번 통과할 때마다 10분의 1이 곱해지는 거네. 그럼 10분의 1을 한 번 통과할 때부터 곱하고 또 곱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어서 43번도 보도록 할 텐데 43번은 어려워.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림 자체가 좀 독특하네요. 이렇게 반원이 있고 이렇게 반원이 있어. 되게 못 그렸네. 잠시만요. 조금 더 공들여 볼게요. 호잇.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죠. 이렇게 돼 있고 직사각형 ABCD의 변 BC를 중심으로 하는 중점이 M이고 BM과 CM을 반지름으로 하고 있는 각각의 사분위원을 하나씩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 위에 두 점을 또 찍어 놓고 그 녀석의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된다. 이렇게 또 잡아놓고 이게 1대 2예요 이러고 있다. EF GH 이렇게 적어놨다. 여기 길이비도 1대 2다. 그렇답니다.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러니까 어디 직사각형 넓이 물어보는 거예요? 직사각형 EG HF 이거 넓이 얼마냐라는 문제인 거죠. 표시를 아직 안 해놓은 게 요만큼 2, 요만큼 4. 여기도 힌트 팁. 저렇게 원의 일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원이 등장하고 원에서 막 접하고 그런 상황이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 만나는 점까지 보조선을 그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게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보조선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써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문제를 써먹을 게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P에서 G를 혹은 C에서 H를 연결해 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 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반지름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특이하게 좌우가 대칭하잖아요. 그죠? 1대 2니까. 여기 보조선을 하나만 더 걸어볼게요. EF의 중점이 있을 건데 그 중점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좌우가
이제 요거도 정사각형, 요거도 정사각형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는 그럼 또 이제 1대 1이겠네요.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는 똑같다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그죠? 말할 수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랑 G를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해보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니까 요만큼 길이 2일 거고요. 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더 연장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직관에 조금 기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정사각형이 있고요. 정사각형에 이렇게 꽉 차는 4분의 원, 원의 4분의 1 사이즈를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거거든요. 그럼 이 정사각형은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대각선까지도 연장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도 1대 1이니까. 괜찮나요? 그 생각으로다가 여기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원래 요만큼도 2니까 B에서 요 중간까지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까? N이라고 할게요. 이걸 이름을. 요 녀석의 이름을 N이라고 붙여놨다고 치면 이렇게 연장될 거거든요. 연장될 건데 BN의 길이가 2대 2대 2루트 2가 될 겁니다. 그죠? 45도 각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2루트 2가 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GN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GN의 길이는 2루트 2에서 2 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루트 2에서 2 뺀 게 될 거고요. 된 거 같은데요? 끝입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다시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아까 그림 그렸던 거대로 다시 보시면 정사각형에 4분의 0 그려놓고 여기 길이가 1대1로 똑같을 거기 때문에 BG를 연장해서 그러니까 이거 반지름인데 반지름을 그어놓고 연장해 보시면 요 딱 중간에서 만날 거다. 근데 BN의 길이는 원래 뭐겠냐? 요만큼이 2잖냐? 여기도 2잖냐? 그러니까 여기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일 테니까 B부터 N까지 거리는 2루트 2다. 그죠? 거기서 이만큼이 딱 빠지니까 그게 GN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 GN의 길이가 2루트 2에서 2 뺀 거다라고 처리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근데 지금 대각선이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또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2주의 길이를 알아버렸어요. 1대 루트 2죠. 즉 이 녀석을 루트 2로 나누면 얘가 되겠네요. 됩니까? 길이의 비가 루트 2 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질 거기 때문에 얘는 2 빼기 루트 2가 될 겁니다. 끝이에요. 그럼 넓이 얼마겠어요? 이거 곱하기 요거 2배 한 거. 그래서 2루트 2에 곱하기 요거 2배에서 뭐 4-2루트 2 하시든가. 이게 세로, 이게 가로. 이게 2g의 길이. 이게 2g의 길이. 요거는 GH의 길이. 이렇게 곱한 게 넓일 거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계산은 이제 이렇게 써드리긴 했는데 2에다가 2-루트 2 제곱하고 요거 전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진 계산. 나머진 계산. 쟤는 근데 지금 단원에 왜 들어간 거지? 좀 의아하네. 아, 출제 의도가 이게 아니었구나. 출제 의도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냥 비율 관계로 끝낸 거네요. 원래는 가로의 길이가 어떻고 세로의 길이가 어떻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비율 관계로 끝낸 거라 가지고 원래 x, y로 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자,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넘어가셔서 하나, 둘, 셋, 4개, 4개 남았습니다. 근데 뭐 다 쉬운데? 다행히도. 49번 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에 더하기 4x 플러스 k-3은 0이 실근을 갖는데요.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가 몇 개냐 라는 문제인데요. 근데 아시잖아요.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두 가지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 있고요. 그죠? 아니면 중근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판별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고 판별식 D가 0이다가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얘는 앞에 4가 있으니까요. 4분의 D로 보겠습니다. 그럼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건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죠? 이어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K에 플러스 7한 개 0보다 크거나 같다. K 넘어가 보시면 K 자리는 7보다 작거나 같다. 몇 개? 7개. 자연수니까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59번. 요것도 이제 2차 방정식 x제곱에 더하기 m 플러스 1에 x 더하기 2m 마이너스 1은 0. 요 녀석의 두 근이 정수래요. 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해라. 두 근이 정수인데 m도 정수야. 일단은 근의 공식을 쓸까? 그게 제일 나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근이 정수라는 말을 했잖아. 그럼 만약 근의 공식을 떠올려 보시면 근의 공식으로 다 풀겠다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도로 정리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루트 안에 있는 얘가 판별식이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판별식 하면 떠올리는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49번 풀 때 했던 것처럼 이제 근을 판별한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 정도로 분류를 하는 정도로만 써먹는데요. 판별식은 그것만 하기 위해 태어난 애가 아니에요. 원래 판별식의 태생이 뭐였어?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도 결국 판별식을 지금 헤아리는 계산이 되는 건데 이 자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루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만약 루트 안에서 m이 처리가 안 됐어. 어떻게 됐는데 뭐 루트 안에서 뭐 m 플러스 2 막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루트를 벗어날 수 없겠죠. m자리가 1이거나 뭐 3이거나 7이거나 이래버리면 안 풀리잖아. 이해가십니까? 그래버리면 7은 풀리는구나. 뭐 6이거나 이러면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안 풀리는 애들은 뭐겠어? 루트가 달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그럼 근이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너 뭐야? 완전 제곱식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혹은 m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제곱수가 돼주면 돼. 그 생각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어쨌든 지금은 판별식을 보실 건데 계산해 보시면 m제곱에 더하기 2m에 더하기 1에 마이너스 8m에 마이너스 아니다 더하기 4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제 이 자리가 m제곱에 마이너스 6m에 더하기 5인 건데 이게 제곱수여야 돼요. 이게 제곱수여야 돼요. 제곱수라고 또 다 되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밑에 2분의가 또 있어가지고 제곱수를 계산해서 꺼냈더니 와 분자가 8이다 이러면 2로 나오니까 4 이렇게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와 계산 다 했다 했더니 뭐 분자가 5야. 그럼 2분의 5니까 또 정수 아니죠. 그러니까 고려할 게 은근히 많은 겁니다. 문제는 짤막한데 따져야 될 게 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4점짜리가 아니네요. 그죠? 어쨌든 이게 제곱수가 돼줘야 되는데 인수분해 쪽으로 갈까 어떡할까 좀 고민이 되네요. 인수분해로 갈까? 인수분해로 갑시다. 5일이니까 m-5랑 m-1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제곱수에는 1도 있고 4도 있고 9도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16도 있고 이런 애들이 되면 됩니다. 그게 될 수
이냐는 건데 상당히 저기 하네. 다 때려 넣어야 되나? 계산하기 싫은데. 잠시만요. 고민 좀 해봅시다. 아우, 이거를 노가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풀이를 기대하느냐 정도인 건데요. 모든 정수의 값들의 합. 모든이니까 유한하겠지? 4 차이가 나는 제곱수가 몇 개나 있을까? n-1과 n-5. 4 차이가 나는데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거.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거. 2 망했고요. 음수도 되긴 하는데. 제곱수가 될 수 있나? 1. 1로도 된다. 1로도 되죠. 일단은 0 되면 되네요. 5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m자리가 1이거나 m자리가 5면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1을 넣어봤더니 완전 제곱식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정수 되겠죠. 두 근이 같은 근이니까. 상관없고, 5여도 6x에다가 10 빼기니까 9. 니까 완전 제곱식이 될 테니까 또 상관없겠네요. 그죠? 요거 두 개 일단 되고요. 다른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제곱되는 게 있나? 4 차이 나는데. 더 큰 수는 힘들 거고, 25나 뭐 36이네. 이쪽으로 가서는 당연히 안 될 거고. 될라나? 4 곱하기 9. 이런 소수들은 제외하고요. 얘는 1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3, 3일 리가 없잖아. 다른 수인데, 그지? 9, 1이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건 4 차이가 아니니까 안 될 거고, 이런 애들 안 될 건데, 요거부터는 좀 가능성, 2, 8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니까. 2, 8이 4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될 거고, 25도 5니까 안 될 거고, 36은 4, 9 뭐 이런 거 있는데 4, 9로 되나요? 안 되죠. 4, 9도 4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얘도 안 될 거고. 뭐 있지? 없는 것 같은데? 49도 소수의 곱이니까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88? 64? 64가 4 차이 나게 할 수 있나? 곱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음수로 생각해도 없어. 0 망했고, 마이너스 안 돼. 제곱수가 안 돼요. 아예 가능하지가 않아요. 얘네밖에 없다고? 더 있을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문제가 그럼 너무 좀 쪼잔한데? 풀어본 사람 있나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혹시? 없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찾아도 안 나와요. 제곱수를 만들 수가 특수하게 이렇게 이런 애들 정도나 가능한데, 가능한 애들 몇 개를 헤아려 봤는데 없고요. 이거보다 더 커지면 4 차이 나는 걸로 이런 수를 만들 수가 없을 거고요. 기대할 수 없겠고요. 음수도 생각해 봤는데 없는 것 같고요. 답은 1 더하기 5, 6. 보기도 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뜬금없이 뭐 2 추가돼서 8일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뭐 선택을 할 때 마지막에 조금 망설이게 되는 그런 문제네요. 그렇겠다. 제곱수가 되는 게 하나 정도는 나와야지 저 문제가 좀 문제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를 좀 뭐랄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낸 것 같은 느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낸 것 같은 느낌? (60번이랑) 넘어가서 63번 두 개 남았거든요. 두 개 복구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기운 좀 내주시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원 찾아보면 재밌는데 왜 다항식을 px를 하고 놀까? 다항이라는 표현이 폴리노미얼 할 때 그 앞에 폴리에서 피웠다 그런 거 있잖아. 막 분자식도 뭐 고분자 이런 거는 폴리 뭐식이 말하잖아. 어쨌든 이게 된대요. 모든 P1의 합을 구하라. 모든 P1의 합을 구하라.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얘를 만족시킬 때 P1의 합을. 문제가 심상치 않네. 심상치가 않네요. 심상치가 않네요. 항등식이란 얘기죠. 얘가 전개하는 그림을 생각해야 되나? 왜 px 플러스 2라고 줬을까? 전개하면 더하기 4 나올 테니까 사라지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준 걸까? 묘하네요, 문제가. 문제가 묘해요. 출제 의도를 모르겠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px 플러스 2의 제곱이 얘다를 만족시킬 때 p의 합을 구하라. px를 전개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보겠습니다. 얘가 결국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죠. 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봅시다. 전개합시다. 문제가 썩 마음에 안 드네. x제곱에 요거 마이너스 3a x에 더하기 2a 제곱에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 제곱식입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는 뒤에다가 는0 달아놓으면 중근 갖는다는 얘기고요. 그죠? 따라서 이 녀석에 대한 해석은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따져보시면 그게 0이야. 그거 된다는 얘기죠. 즉 판별식 따져보시면 3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를 해보시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9a 제곱에 마이너스 8a 제곱에 마이너스 16은 0이다. 따라서 a 제곱은 16이다. 따라서 a 자리는 뿔마사다. 싱겁긴 한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a 자리는 4이거나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 자리는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a 자리가 4인 경우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a가 4인 경우 우변 자리가 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4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4, 4, 16의 2배해서 32에 4도에 36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x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px 플러스 2가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따라서 p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6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x 마이너스 6에다가 뿔마 붙인 거예요. 이렇게. 제곱이니까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2를 넘겨놨다고 치면 결국 px라는 녀석은 뿔마의 x 마이너스 6에다가 2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그래서 1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p1은 마이너스 5에 뿔마가 붙었네. 그럼 뭐 뿔마 5지 뭐. 거기다가 2 뺀 거. 따라서 3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요. 둘 다 가능. 하겠다. 그죠? 요런 코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A 자리가 마이너스 4인 경우. 똑같죠? 뭐 우변 자리가 같은 계산식을 거치면 이번엔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될 거예요. 똑같이 해서. 따라서 px에 더하기 2한 게 아유 못 알아보겠다. px에 더하기 2한 게 x 플러스 6에다가 뿔만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계산 과정 넘어가서 그래서 P1은 결국 P1은 1 집어넣으면 뿔마 7이고요. 뿔마 7에서 2 뺀 거가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9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5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된다. 그죠? 다 더하면 끝. 문제에서는 합하랬나요? 그죠? 문제에서 다 더하랬으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7 더하시고 마이너스 9 더하시고 5 더하시고 그럼 답이겠다. 마8 마지막 넘어가서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2차 방정식. 이것도 되게 혐오스럽게 생겼네요 얘가. 계산 문제인데 그냥 이거.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게 중근을 갖거나 또는 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AB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ABC가 세변인 삼각형이 있다. 그거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이쁘게 좋게 푸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참 좋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그럼 결국 원하는 건 뭐냐? 전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b와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x 더하기 bc와 마지막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c 더하기 a의 x 더하기 ac가 0인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x제곱 3개 있고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가 있기 때문에 2로 묶어놓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a, b, b, c, c, a 마지막으로 a, b, b, c, c, a 미관상 ca라고 쓸게요 그냥. 요게 중근을 갖거나 하근을 갖는다. 오케이?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 D가 어떻더라?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 D 4분의 D로 볼게요. 판별식 4분의 D를 보시면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해서 3 곱하기 AB, BC, CA의 곱이 얘네들의 합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같으면 중근, 작으면 허근. 이 상황이죠. 그리고 전개해 놓으시면 요거 전개했을 때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에 AB, B, EAB, EBC, ECA 나올 거니까 뒤에 거랑 계산돼가지고 요걸 싹 계산해서 한번 정리를 해놓는다고 치면 싹 계산해 정리해 놓는다고 치면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을 더해주시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보다 작고 나갔다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아우 꼴보기 싫게 생겼다. 요거 우리 곱셈 공식 할 때 한번 정리했던 바가 있는데 그때 내가 내신용이라고 불렀던 애입니다. 기억나세요? 내신용이야 라고 불렀던 애가 있어서 지금 딱히 뭐 외우시려면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지금 딱히 솔직히 뭐 그렇게 큰 영향권 없고 양변에다가 2를 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통상은 이게 없으면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오른쪽에 0보다 작고 나갔다는 식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1을 곱한다라는 계산도 유효해요. 양변에 곱하기 1을 한다라고 생각해 놓으면 좌변 자리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2ab, 2bc, 2ca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a제곱 마이너스 2ab b제곱 마이너스 2bc c제곱 마이너스 2ca a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똑같죠? 쌤 2배 한 건데 왜 2ab, 2bc, 2ca 2배 된 건 알겠는데 이거 뭔가요? 2개로 쪼개놓은 거지.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2배 한 거예요. 딱 2배에서 써놓은 게 얘입니다. 얘가 0보다 작고 나갔다. 근데 보시면 각각이 어때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가 있어서 얘네들이 각각 얘는 a-b의 제곱, 얘는 b-c의 제곱, 얘는 c-a의 제곱이 돼서 0보다 작고 나갔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a, b, c는 세 변의 길이입니다. 실수란 얘기죠. 그럼 걔네를 빼서 제곱할 거, 빼서 제곱할 거, 빼서 제곱할 거야.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다 더했더니 0보다 작고 나갔대. 그죠? 그런 경우는 유일하게 뭡니까? 는영밖에 없어요. 는영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A는 B고 B는 C고 C는 A란 얘기겠죠. A, B, C가 모두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 결론은. 봐봐. 그 답은 뭔데? 정삼각형. 답은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끝내실 수 있겠다. 네, 고생하셨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요.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각에서의 관계 봅시다. 근각에서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에서의 근각에서의 관계입니다. a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통상 깔아놓죠.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깔아놨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안 나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와 같습니다. 단순하게 외울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 녀석의 근원적인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별거 없이 인수 정리와 항등식에서도 이제 개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수 비교법 기억나시죠? 미정계수법 중에서 전개한 다음에 1대1로 대응시켜서 확인하는 거. 그치? 항등식에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생각해보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가 근원적으로 뭘 의미한다? 대입하면 참이야. 그죠? 대입하면 참이야. 알파 넣으면 는영되는 거 참이야. 베타 넣으면 는영되는 거 참이야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야 이거 알파 대입하니까 0되네? 이거 x-알파 인수인가 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나 보다. 혹은 베타를 대입해서 는영이 된다고? 그럼 이 식은 x-베타로 나누어 떨어지나 보다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최고차 한계수는 a였을 테니까 a로 묶었을 때 x-알파와 x-의 베타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다. 됐죠? 그 다음 뭐 한다고? 개수비교법으로 전개해서 비교하면 끝입니다. 근데 개수비교를 할 때 조금 더 영리하게 하시려면 굳이 a까지 다 분배하지 마시고 차라리 앞에 있는 여기에서 a로 묶어주시고요. 그럼 남은 자리가 x제곱에 a분의 b의 x에 a분의 c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깔끔하게 보여요.
여기서도 A를 분배하지 마시고 냅두시고 얘네만 전개하는 거지. 얘네만 전개해 놓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에 더하기 알파 베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래 놓고서 각각 계수들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게 정리된 게 근각계수의 관계입니다. 끝이에요. 근각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무턱대고 외우실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인수정리와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법에서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셔서 이제 응용 과정도 그러니까 요걸 이제 유도하는 과정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여기 한 가지 더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간간히 이런 게 나올 때 있어요. 한 근이 뭐 예를 들어 3 플러스 i야. 이럴 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떠올려요? 3 마이너스 i가 켤레근이겠는데 이런 거 떠올리죠. 그죠? 그럼 문제가 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전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책 보시고요. 일단은 그냥 간단한 문제 하나, 대표성 있는 거 하나 같이 볼게요. 71번 한번 같이 봅시다. 가장 대표성 있는 거 71번 같이 보시면은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k가 0이래요. 이게 성립한다. 그래놓고 이 녀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다. 두 근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10이면 k값 얼마냐. 이런 문제가 가장 흔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랑 뭐를 또 이용하는 거야? 곱셈 공식, 변형식 이런 거랑 이제 엮어놓는 문제가 가장 대표성 있는 문제들입니다. 풀어보면 일단은 근각계수의 관계 보자마자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다? 1이겠다. 그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베타 곱한 게 k겠네. 그럼 이 곱한 거 찾으면 되겠네. 뭐랑 엮어서? 얘랑 엮어서 이 생각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의 변형식과 엮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주 이제 틀린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이 뭐냐면 자꾸 인수분해 공식을 떠올리시는데 인수분해 공식으로 가시면 돌아갑니다. 계산 수요가 늘어나니까 되도록이면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하라는 게 딱 뭐가 나와? 알파 베타의 합, 알파 베타의 곱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 이제 꽂아 넣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식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신다면 이 자리가 10이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인 거 알았으니까 세제곱하더라도 1일 거고 이 자리도 1이니까 이 자리 k 대입하시면 되겠다. 끝이죠. 그죠? 1 넘기면 9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k 자리는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끝. 이렇게 풀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가장 대표성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인 거고요. 조금 더 레벨을 올리면 넘어가 보세요. 74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레벨을 올리면 74번 어렵진 않아요. 근데 x제곱에 더하기 2x 플러스 3은 0이야.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야.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플러스 3분의 1의 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쌤, 근각계수의 관계를 엮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법한데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고 중간에 한 번 더 강조한 게 있는데 뭡니까? 무턱대고 근각계수의 관계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근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 원천적인 의미가 뭐라고? 대입하면 참임. 그죠? 따라서 알파 제곱에 더하기 2알파에 더하기 3하면 0이 하는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참인 거야. 를 이 문제 풀 때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다시 알파 제곱에 2알파에 더하기 3은 0이 성립한다고요. 베타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똑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 얘기를 보고서 얘를 봐주세요. 그러면 쌤,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인데요. 2알파가 아닌데요. 그렇지.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식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에다가 그냥 알파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로. 그럼 이게 얼만데? 0이겠죠. 성립한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간략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쪽에 있는 유형 문제라고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만 쓴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래 근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의미 그걸 이용해서 문제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요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가 아니지 2베타 플러스 3에다가 이제 베타 더한 거지 라고 봐주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0이 될 거고 이 자리도 0이 될 거고 됐죠? 그럼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물어보는 건데 이건 통분해 주시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이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 적용해서 그죠? 적용해서 분자는 마이너스 2, 분모는 3 이렇게 해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로 처리하면 깔끔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다. 한 단계만 더 나간 겁니다. 요 내용. 요 내용이 좀 추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 주시죠. 많아요. 이런 애들이. 대표성 있는 애들이고.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뭐 두근에 대해서 줘놓고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다른 거보다는 넘어가 보시면 아까 얘기했었던 혈례근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110번 보실래요? 110번.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3i래. 다른 한 근은 알파라고 하자. 두 실근 A, B에 대해서 알파분의 1이 A 플러스 BI래요.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뭐겠어요? 한 근이 2-3i면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3i겠죠. 그죠? 그럼 문제 풀린 거야. 요걸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를 이용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좀 챙겨보시고 네, 그렇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본 것 같고요. 몇 개 문제 찍어 드릴 테니까 잠깐 연습 좀 해봅시다. 아,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대표성 있는 거 볼게요. 대표성 있는 거. 어렵진 않아요. 85번, 86번 해보시고 넘어가셔서 잘못 보고 푼 문제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데 9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잘못 보고 풀었다 이거.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셔서 혈례근 쪽을 좀 봅시다. 113번 113번 정도? 정도? 일단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71번 같이 받고 74번 같이 받고 85, 86은 할만하실 것 같고요. 그죠? 요거는 개별적으로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고요. 넘어가고요. 잘못 푼 문제는 조금 코멘트를 좀 할게요.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잘 푸셨더라도 한번 내용 정리는 한번 하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푸는데 민희는 B를 잘못 보고 풀어 두 근이 2랑 4가 나왔고 성준이는 C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잘못 보고 풀어 두 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을 얻었대요. 그랬을 때 올바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잘못 봤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이는 B를 잘못 본 거죠. 그죠? 그럼 잘 본 건 뭐죠? A랑 C는 잘 본 거죠. 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민이는 B를 잘못 봤어? 그렇다는 얘기는 A와 C는 잘 본 거네. 그죠? A와 C를 잘 봤다는 얘기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A분의 C, 즉 두 근의
곱은 정확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근의 곱은 정확하겠다. 두근의 곱이 얼만데 2랑 4를 곱한 걸 거냐. 그게 a분의 c겠죠. 그러니까 a분의 c가 두근의 곱인 8이 되겠구나. 요거는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성준이는 C를 잘못 봤대요. C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A와 B는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A와 B를 잘 봤다는 얘기고요. A와 B를 잘 봤다는 얘기는 두근의 합은 정확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A분의 B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게 얘네 둘의 합인 마이너스 6과 같겠구나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얘 이 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야, 이거 C는 8A고 여기도 B는 6A겠는데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요걸 이제 집어넣고 풀면 답이 나오겠죠. 끝이죠. 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 봤대라고 하면 잘못 봤다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 뭘 잘 본 거지? 얘를 빼고 나머지는 잘 본 거네. 이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각각 저 B가 들어갈 자리에는 6A 집어넣으시고요. 그러면 문제가 AX제곱에 6AX에 8A는 0이 된 거니까 양변을 A로 나눠놨다고 치면 X제곱에 6X 더하기 8이 0이 된 거죠.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바로 또 근각에서의 관계를 또 생각해서 제일 풀었을 텐데 지금은 굳이 그지?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에 곱이 0이니까 두근은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4다. 그럼 뺐으니까 마이너스 2 절대값이면 답은 2겠다. 끝. 그죠?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 봤다. 요 생각을 하셔서 근각에서의 관계로 엮어주시면 문제가 살살 잘 풀려요. 요거 말고 또 코멘트를 할 만한 게 혈렉은 할 만한가요? 113번 괜찮나요? 113번 어떤가요? 괜찮나요? 한 근이 3-i라는 얘기는 다른 한 근이 3 플러스 i분의 1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푸시면 됩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생각하셔서 A값과 B값을 찾으시면 끝날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봅시다. 쉬운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 102번 같이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을 인수분해하래요. 어떻게 하느냐?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는영을 찾습니다. 얘도 근원이 되는 개념은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0이라고 쳐요. 2라 두고 근을 찾습니다. 그럼 이제 근각에서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셔서 x자리가 짝수공식 쓰면 되겠네. 지우개가 어디 갔지? 사라졌다. 마술. 따란. 아이씨 여기 있구나. 근의 공식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는 뭐가 나온다? x는 2 뿔마 루트 3i가 나온다. 그죠?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3i를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거고 2 마이너스 루트 3i를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인수분해 뭐가 되는 겁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x 빼기 얘를 한 녀석이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x 빼기 2 플러스도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루트 3i. 여기 하나의 인수인 거고.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3i가 근인 녀석인 거죠. 그죠? 또 x 빼기 2 마이너스 루트 3i인 거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루트 3i가 인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다. 끝이에요. 요거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겠다.
근의 공식을 이용하셔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 범위를 한다. 그때 중간 과정에 뭘 써먹는다? 근의 공식을 써먹으셔야만 한다. 정도고 하나 더 106번 볼게요. 107번 볼게요. 107번도 그냥 문제 유형 하나인데 107번 보시면 fx는 0이래요.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어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알파 베타의 곱은 13이고 라고 줬고요. 문제에선 f의 3x-2는 0이래. 이 녀석의 두 근의 곱이 얼마냐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실래요 한번? 안 풀어보셨으면 좀 덤벼보실래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까 한 2번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의 의미, 원천적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하고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f알파는 0이 성립하더라. f베타는 0이 성립하더랍니다. 이거 참이야. 이거 참이야. 이거 성립해. 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각으로 이 녀석을 보셔야 돼요. 그럼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해야 얘가 알파일까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해야 이 자리가 베타일까요? 왜? 이 녀석의 두근은 뭐겠어? 얘를 성립하게 하는 게 두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아본 게 뭐예요? f알파가 0이고 f베타가 0인 게 참인 거잖아.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베타가 들어가게 하는 x값을 찾자가 이 녀석의 근을 찾자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3x-2라는 자리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 녀석이 두 근인 거예요. 쌤, x자리에다가 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는 알파나 는 베타 말고 다른 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2차 방정식이라서.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고 그 두 개가 이런 식입니다. 처리해 보시면 2 더해 주시고 3으로 나눠 주시면 결국 x자리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이거나 또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겠죠.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두 근은 얘네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f3x-2는 0의 두 근은 얘네 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실제로 대입하면 f알파는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참이 되는 거죠.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f베타는 0이 되는 거니까 참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두 근의 곱이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 얘네들 곱한 거. 따라서 3분의 알파 플러스 2에 3분의 베타 플러스 2 곱한 거 얼마야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시면 9분의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의 곱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에 2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주어져 있었던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다 알파 베타의 곱이 13이다를 여기다가 이제 툭툭 넣어주시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해주자면 9분의 13에 더하기 10에 더하기 4 13에 10에 더하기 4 17에 27 되나요? 그죠? 답은 그래서 9분의 27이다. 그게 얼마인데? 3이요. 끝.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된다. 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볼만한 문제는 다 봤어요. 그래서 볼만한 문제는 다 봤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마저 좀 문제 푸는 시간을 좀 갖고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풀이 하도록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 쉬십시오.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을 거고요. F 맛보기 정도만 할 겁니다. F 단원이 2차 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부류입니다. 1번이 말 그대로 지금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함수의
최소값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다 하는 건 시간상으로도 좀 무리가 있고, 그지?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요것도 2차 함수,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원래 그 기초적인 부분을 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더 이어지는데 응용까지는 안 갈 거고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F의 56번이었나? 넘어가 보세요. F의 57번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오케이? 그 다음 시간 오실 57번까지 끝내오시면 돼요. 그 다음 주에는 F 마무리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 봐주셔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습, 2차 함수가 뭐였지? 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개념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거하고 끝. 이렇게 할 겁니다. 오케이? 일단 2차 함수 한번 떠올리셔야 되는 게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세상 중요해요. 세상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서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등등을 다룰 때도 지금에서의 맥락이 계속해서 반복될 텐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함수 혹은 무슨 뭐의 방정식 이런 애들이 제시가 돼요. 그죠? 그럼 걔네들은 항상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y는 ax제곱이요. a자리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자리가 음수면 위로 볼록. 끝! 요 정도. 그지? 꼭지점 원점에 있고. 그죠? 그래서 a자리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요. a자리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자리가 0,0이에요. 꼭지점이에요. 요 정도 얘기한다. 끝. 됐죠? 요걸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요 기본형에서 적당히 평행 이동한 녀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형태입니다. y는 a에 x-p의 제곱에 더하기 q꼴이에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기본적인 거 두 가지. 첫 번째 A. 방금 봤었죠? A자리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자리가 음수면 위로 볼록. 첫 번째로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체크해요? P, Q가 꼭지점이구나.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이 자세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프는. 그래서 이 녀석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구나. 뭐 정도. 만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려봐라 라고 하면 뭐 A자리가 만약에 양수라고 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X가 P이고 Y가 Q인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A자리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해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겠다. 그죠? 추가적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꼭지점이 잡히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뭐? 대칭축이 있어요. 2차 함수는. 그죠? X는 P 라고 해서 요게 이제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따라오고요. 이 축이라는 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합니다. 이것도 무지하게 좋은 조건이에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다. 네, 세트가 이러하고 그 다음에 표준형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일반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뭐냐면 그래프로서의 개형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식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일반형 하면 다 전개해서 꼴배기 싫은 상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그래프의 개형을 얘기할 때 A자리, B자리, C자리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 개형 물어보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일반형은 여기다 그려보자. 자, 일반형 하면 이거 외우지 마세요. y는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은 뭐냐면 일반형을 줘놓고서 표준형으로 바꿔봐. 그래서 그래프를 자세히 그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려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봐 하는 경우는 이제 A자리가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 그지? A자리 양수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얘는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A자리가 음수면 위로 볼록할 거고요. 그죠? 끝. 간단하죠? 그리고 C자리에는 우리가 뭘로 체크하죠? 0을 대입하면 Y가 C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또 반드시 0,C를 지나요. 그래서 만약에 C자리가 뭐 4야.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 아래로 볼록한데 0,4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야? B가 문제예요. B가 문제인데 B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A 자리가 양수일 경우에는 뭐 B 자리가 양수이면은 축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요건 좀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B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B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B 자리가 양수일 때에는 주어진 그래프가 Y축을 지날 때 증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게 가장 편해요. B 자리가 음수면 그래프가 Y축을 지날 때 감소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한 두 가지 정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1번 예시. Y는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인데 A는 양수, B는 양수, C는 양수래. 그래프 그려보래.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 그려보래.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래로 블록이겠죠. 그죠? 아래로 블록이겠죠.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지? 근데 반드시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0,C 지나간다며. 그지? 그럼 0,C가 뭔지 모르지만 양수일 거임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건 딱 하나입니다. 뭐 판단하면 돼?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거나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지? 근데 앞서서 내가 뭐라고 설명해 놨어요? B가 양수면 그래프가 Y축을 지날 때 증가 상태라고. 그지?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Y축을 지날 때 증가 상태인 거예요. 되겠니? 만약에 B 자리가 음수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감소 상태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쪽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괜찮죠?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볼까요? 예시 두 번째. 이번에는 A는 음수고 B는 양수고 C는 음수야. 좀 복잡하게 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생겼어요? A 자리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겠죠. A 자리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겠죠. 근데 C가 음수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C가 음수를 했으니까 0,C를 지나갈 건데 적당히 음수인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판단의 기준은 또 뭡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이거나 이렇게 위로 블록이어야 돼. 자, 1번, 2번.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B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겠죠. 왜? B가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Y축을 지날 때 증가 상태. B가 음수였으면 뭐였겠어요? Y축을 지날 때 감소 상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게 맞는 겁니다. 요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좀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다. 요게 교과서에 안 나와요. 개념서에도 B를 판단하려면 되게 복잡하게 나와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심플하고 쉽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면 그래프 관련된 얘기는 끝난 것 같고요. 더 이상 다룰 게 없어요. 더 이상 다룰 게 없고 그냥 요 정도 생각만 해주셔라. 일반형이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린다. 가장 흔한 형태는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텐데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질게요. 하나 더 보실 텐데 나머지 하나가 또 뭐냐면 그래프 얘기는 했으니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y는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 콤마 0을 지나가고 베타 콤마 0을 지나간다고 칠게요. 오케이? 근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이기도 하냐면 다시 알파 콤마 0을 지나가잖아. 알파 대입하면 0이죠. 베타 콤마 0을 지나가잖아. 그지? 베타를 대입하면 0이죠. 자연스럽나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이 가능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만약 방정식이 있다면 이 방정식에 x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참이야?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죠. 이 녀석의 실수인 근이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교점의 x좌표는 그 녀석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똑같은 식을 2차 방정식화시켰을 때 그 녀석의 실근과 같다. 책에 있습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두 번째 맥락 보시면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에 네모 2번 보세요. 네모 2번 보시면 네모 2번에 가로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차 함수 y는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의 x좌표는 밑줄 치세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과 같다. 이게 그냥 개념상 같은 개념입니다. 요걸 파악하시는 게 세상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문제 좀 풀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기본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일단 개념은.